팔 아픈데. 해보자. 마스터니까 싹 다 할게요. 자, 영어는 상업 문명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문법은 일단 명사와 동사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 명사일 때는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로 나눈다. 영어에서 명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동사인데, 자, 동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당연히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그게 사실인지 모르니까 추측해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측할 때는 얘네가 동사를 다르게 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을 얘기할 땐 그냥 그대로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근데 동사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영어는 자동사와 타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를 통해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고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법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시제와 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에서 시제, 즉 텐스는 시간과 전혀 무관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간과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텐스에서 얘기하는 현재와 과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성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면은 현재 쓰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얘기할 땐 과거를 쓰는 거야. 니네가 이따가 내가 조동사 할 때 알려주겠지만 조동사의 과거랑 동사의 과거 시제는 달라. 동사의 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없던 사실이 아니라 있던 사실을 묘사할 때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고요. 태는 영어로 voice야, voice. 목소리 할 때 voice. 그래서 내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할 건가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태는요, 주어에다가 누구를 놓을 건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는 크게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 방식대로 가르쳤을 때는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고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당할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태까지 정리를 하면 시간이랑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시간 표현은 누가 하는 거다, 지연아? 준동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준동사라는 개념과 같이 배웠었죠. 바로 시간이랑 무관하기 때문에 얘가 시간 정보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시간 정보는 총 5가지로 찢을 수 있는데 일단 준동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동명사, 분사, 부정사. 특히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부정사는 그냥 늘 원형으로 쓰는 건데 원형으로 쓸 때 to를 넣어서 쓰는 투부정사와 그냥 동사 원형 때려버리는 원형 부정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 정보라고 얘기했죠.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간성을 상실해버리는 거고 현재 분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과거 분사는 끝난 거 얘기하는 거고 투부정사는 아직 시작 안 해서 앞으로 할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는 그냥 맨날 하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시간 정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동사를 여기에다가 섞어서 시간 정보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동사는 끝났고 이제 그 다음 비사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거는 바로 조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조동사는 우리가 추측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동사는 직설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동사는 모르니까 추측해야 되는 거죠. 동사가 시제를 가졌대 조동사도 시제를 가져요. 그래서 조동사도 현재형과 과거형을 갖죠. 자, 그럼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을 때 그러면 직설법은 동사 그대로 쓰는 건데 가정법은 어떻게?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정법은 여기서 출발하고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죠.
됐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내가 추측하는 거, 즉 상상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점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정법 이렇게 하면 동사 끝나죠. 그죠? 자, 그럼 이 동사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짓을 할 수 있다. 문장을 길게 늘어뜨릴 것이냐, 의존, 아니면은 동사를 하나 쓴 채로 축약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의존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배웠어요. 형용사와 부사 둘 다 수식어죠. 그래서 혼자 못 쓴다. 그래서 형용사는 누구 친구? 되나? 명사. 부사는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수식 대상이 존재해야만 쓸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제 관계사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관계사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시윤아? 선행사.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자, 여기가 제가 좀 설명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했던 거랑.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전치사랑 섞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만들 수 있죠. 근데 전치사가 역할이 두 개라고 했잖아. 뭐? 형용사 역할, 즉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도 있고, 전치사구 자체가 부사 역할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따라서 형용사적 역할을 했으면 얘가 발전해서 나중에 뭘로 튀어나가? 소유격으로 발전해서 튀어나갔고요. 그 다음에 부사였던 애는 관계부사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마지막으로 끝판왕으로 발전한 놈인데, 내가 이거 왜 따로 이렇게 했죠? 얘네 다 뭐 필요한데? 정원아, 다 뭐 필요해? 선행사가 필요한데, 지연아, 얘는 왜 다르게 했지? 포함되어 있어서 얘는 명사라고 했어요. 알겠죠? 얘네 싹 다 형용사인데 얘 혼자만 명사라고 얘기했던 거.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속사였어요. 접속사는 뭐랑 뭐가 있다?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가 있다고 했고, 등위는 그냥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친구를 찾아줘라. 똑같은 애들끼리 매칭시키면 되는 거고, 종속은 꼽살 껴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데 그 문장 성분이 바로 뭐랑 뭐? 명사절과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전치다. 정연아, 전치사는 그냥 뭐라고만 해라. 무조건. 뒤에 뭐 있다? 에이. 전치사한테 명사라고 했잖아. 알겠지?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 쓰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의존 끝. 그리고 마지막 축약. 축약도 여기서 4개 배웠죠? 여기서도 4개 가르쳐 드렸어요. 준동사를 통한 축약. 준동사가 아까 몇 개였으니까 3개죠. 그러니까 각각 동명사 구문, 분사 구문, 부정사 구문 이렇게. 준동사 축약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 준동사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를 잡고 앞에서 무조건 뭐 잡으면 된다. 하나? 준동사도 준동사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잖아. 준동사가 그 안에서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걔 동사로 잡으라 그랬지. 근데 투부정사는 할 것이다라고 하면 되고, ing면 그냥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잡아야 돼? 의미상의 주어 잡아서 SV로 가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분사구문 80% 무조건 지원아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면서. 알겠지?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준동사를 통한 추격 배웠었고, 두 번째가 관계사를 통한 축약이네. 관계사 축약 어떻게 한다고 시윤아? 접속사랑 주어를. 그게 뭐야? 계속적용법이죠? 너네가 그래서 만약에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배웠으면 그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의 정의야. 접속사를 없이 관계사 턱 넣고 그냥 바로 쓱 갈 수 있게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축약된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다만 뭐만 꼭 써달라. 콤마만 좀 써주면 되죠. 콤마를 꼭 써줘야 돼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전치사를 통한 축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접속사를 쓰면 절을 써야 되는데 전치사를 쓰면 그냥 단순하게 명사만 쓰면 되니까 although를 despite로 바꾼다는 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도치를 통한 축약은 내가 무조건 뭐만 가르쳐줄지 수연아? 도치 그냥 뭐만 꼭 알고 있어라. 접속사를 없애고 도치를 했다는 건데.
그렸어? 응? 그거 말고 잘 봐. 그건 도치 구문을 때 따로 가르쳤잖아. 잘 봐. 도치를 했는데 축약됐지. 절을 안 썼다는 거잖아. 딱 하나 가르쳤는데. 가정법. if 안 쓴다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if 절로 하지 말라고 했죠. 왜? if 안 쓰고 뭘 앞으로 때려버리고 head 앞으로 때려버리고 should 앞으로 때려버린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도치 축약은 가정법이라고 얘기했죠. 끝. 이게 마스터 캔버스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이렇게 온 거죠. 이거 니네 힘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만약에 B랑 C 나온 친구들은요, 어차피 니네 기본적으로 어차피 여기 있는 8명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네가 해줘야 되는 건 뭐야? 지역적으로 빠진 데 없는지 잘 점검하시고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장 독해하면 어떡해요? 밑 빠진 독에다 잡고 물 붓는 거야. 알겠지? 잡고 샌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기초를 반드시 탄탄하게 하셔야 되고, 본인이 만약에 나 아직도 솔직히 이게는 잘 체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나한테 제발 개별 질문 좀 해줘라. 너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대학 가려고 아니야? 그치? 대학 보내주고 싶어 나도. 그러니까 너네가 이 정도는 능동적으로 좀 요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를 좀 써먹어. 내가 자선단체도 아니잖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다 써먹으세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집에 가자. 오늘 되게 힘들어 보여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다 써서 올려줄 거니까 카톡 오늘부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인이 빼고 나머지 가도 좋습니다.